여섯 번째 노트입니다. 여섯 번째 노트에서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또 새롭게 살펴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분할 정복 앞부분 살펴보면서 정렬 문제를 많이 봤어요. 또 뭐 검색 문제도 좀 봤긴 했는데 어쨌든 주로 이 합병 정렬, 빠른 정렬하면서 정렬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 정렬 문제하고 약간 유사하지만 더 쉬운 문제가 뭐냐면 선택 문제예요. 선택 문제. 그리고 그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선택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셀렉션 알고리즘. 그래서 셀렉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 셀렉션 선택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배열이. 예, 배열이 들어온다 생각하면은 이제 얘를 여기서 제일 큰 애, 제일 작은 애, 또는 뭐 세 번째, 다섯 번째, 또는 중앙값 이런 애들을 찾는 것을 우리가 선택 문제라 그래요. 선택 문제. 이게 선택 문제이고요. 여러분도 생각을 직관적으로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내가 특정한 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선택 알고리즘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게 더 나아요? 정렬해버리는 게 낫죠. 정렬해버리고 나면 I번째를 원한다. 그러면 I번째 색인에 있는 애가 그 애예요. 답이에요. 답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만 필요하다. 뭐 세 번째가 필요하다. 두 번째 큰 애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정렬해가지고 두 번째를 취하는 거는 비용을 조금 많이 쓴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 문제, 여기서 보통 많은 선택 문제는 여러 번 선택해서 뭐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막 이런 애가 여기저기 궁금하다. 그러면 선택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뭘 하시면 돼요? 정렬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몇 개만 하면 될까? 내가 n 로그 n, 그러니까 그 로그 n개 이상을 찾아야 되면은 소팅하고 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선택 문제에 대한 그 비고는 보통 ON이에요. 선형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그 n개를 내가 찾아야 되면은 곱해지니까 n 로그 n이 되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뭘 하는 게 더 나아? 정렬하고 해서 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다. 그리고 당연히 선택은 다 정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특정한 애를 찾기 위해서 다 정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렬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이고 얘는 시간 복잡도가 ON 선형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선택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애들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교를 해야 되냐. 비교해야 되는 한 요거 이상은 비교해야지만 찾을 수 있다.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 하한. 최악의 경우 필요한 비교 횟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교 횟수를 이제 알고 싶은데 이때 사용하는 게 반대자 논법이라는 겁니다. 반대자 논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능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 비고도 배웠고 도사 정리도 배웠는데 선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지금까지 봐왔던 거하고 다른 형태로 반대자 논법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반대자 논법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자 문제 논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안들을 이제 찾아볼 건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범용 선택 문제가 아니야. 범용 선택 문제는 어떤 몇 번째 위치를 물어볼지는 몰라. 여러 개 물어보지 않는데 몇 번째 위치는 물어보는 모르는 거고 이 반대자 논법 어디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제한적인 선택 문제. 그러니까 최대값 찾기, 최소값 찾기,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찾기. 두 번째로 큰 값 찾기, 중간값 찾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반대자 논법을 적용해 가지고 얼마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만큼을 비교해야 되냐. 최악의 경우 그거를 찾아보려고 그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문제는 정렬 문제보다 쉽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 범용적인 그 선택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빠른 정렬을 이용하게 됩니다. 빠른 정렬. 그러면 빠른 정렬을 이용한다는 거는 이 선택 알고리즘도 어떤 알고리즘이에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ON의 평균 비용이 ON인, 기대값이 ON인 그 선택 알고리즘을, 범용 선택 알고리즘을 그 분할 정보, 그러니까 빠른 정렬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못 만드냐? 결정적인 알고리즘도 ON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 많이 쓰는 거는 요 빠른 정렬을 이용한 선택 문제를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는 빠른 정렬을 응용한, 빠른 정렬 중에서도 그 분할, 이 피벗 이용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피벗을 이용해서 나눴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K번째 위치가 있겠죠. 근데 이 어떤 랜덤한 피벗 선택해가지고 분할했더니 피벗이 K번째가 있어. 그럼 뭐야? 답을 찾은 거죠. 그런데 이 피벗을 나눴더니 K번째가 오른쪽이야. 피벗보다는 오른쪽에 있어.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요 오른쪽 그 분할된 애들 찾으면 되죠. 근데 이때 찾을 때 왼쪽은 어떻게 돼? 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정렬할 때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빠른 이 선택 문제에서는 한쪽은 버릴 수가 있죠. 그걸 이용하는 게 요 알고리즘입니다. 뭐 어려운 알고리즘 아닐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시대 문제 같은 거 보는데 K번째 애를 빠르게 찾아달라.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분할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 빠른 정렬에서 랜덤한 피벗 선택한 그 분할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걸 정렬해서 답을 주면은 다 시간 초과가 날 거예요. 근데 걔를 이용하면 ON이 되겠고, 이제 정렬해서 답을 주면은 N 로그 N 돼서 시간 초과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부터 쭉쭉 하나씩 이 제한적 문제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이제 그 선택 문제는 N개의 수가 주어졌을 때 K번째로 작은 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개의 수가 주어지고 입력으로 또 뭐가 주어냐면 K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입력이 좀 잘못됐네. 입력이 배열과 K가 주어지면 K번째로 작은 애를 찾아주는 게 선택 문제예요. 이 K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N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N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N이 되면 중간값 찾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정렬되어 있지 않는 리스트에서 K번째 요소를 찾는 건데 N번째 요소와 첫 번째 요소 찾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근데 우리가 보통 가장 큰 값 찾을 때 이렇게 하죠. 하나를 놓고 계속 비교해서 이제 제일 큰 값을 찾는 거예요. 뭐 민값도 저렇게 찾겠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몇 번 비교해요? 다 비교를 해야 되죠. n-1번. 근데 n-1번을 비교하지 않고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왜? n-1번보다 적게 했다는 거는 내가 살펴보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소가 더 크고 더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를 한 번도 안 보고 제일 큰 거를 단정하고 또 제일 작은 걸 단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최적이에요. 최적. 최적입니다. 이거보다는 더 좋은 비교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더 좋은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얘보다는 더 적게 비교해서는 올바른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값 찾기, 가장 작은 값 찾기는 우리가 늘 썼던 그 알고리즘 쓰시면 되겠고, 그 알고리즘은 당연히 ON이 될 테고, 비교 횟수도 최악의 경우 n-1인데 이것보다는 더 좋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때 그 반대자 논법을 이용해 가지고 최악의 경우 필요한 비교 횟수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자 논법은 뭐냐면은 이 반대자 논법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 분석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언제가 최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 최악을 만들어주는 게 반대자예요. 그러니까 반대자 논법을 쓰면은
얘가 최악인 경우에 입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최악인 경우에 입력에서 필요한 비교 횟수는 최악의 경우 필요한 최소 비교 횟수가 되겠죠.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반대자 논법이고요. 반대자 논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친구와 추측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1에서 100을 한 사람이 중에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상대방이 맞추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상대방은 이제 추측한 사람,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사람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10보다 크니 50보다 작으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yes or no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과 일관되지 않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일관되게는 말해야 돼요. 근데 반대자 논법은 답을 할 때 가장 힘들게 하게끔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답을 아예 결정을 안 해. 원래는 내가 추측했으면 내가 하나 뭔가 생각하고 얘가 답하면 하는 거죠. 근데 답을 언제 만드냐면 맨 마지막에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답을 만들 수밖에 없을 때까지 가서 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 10보다 크니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게 반대자 입장에서 유리해요. 그러니까 맞추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크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많아지. 10보다 작으면 경우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자 논법은 항상 답변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을 힘들게끔 그 입력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이 반대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보다 크다고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답은 5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일관성은 유지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알겠지. 이럴 때 답 물어볼 때 10을 물어보는 건 바보고 50을 물어봐서 반씩 줄여나가는 게 더 유리하겠지만 반대전 문법은 이제 그렇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최악의 경우 입력이 뭔지 보고 그 최악의 경우에는 몇 번의 비교가 필요한지 봐서 이제 이 주어진 선택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최악의 경우 필요한 비교 횟수를 분석해 보는 거고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그 하안을과 똑같은 비교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살펴보는 거예요. 이 반대자 논법은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문제의 어려운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지 알고리즘 설계 기법은 아니에요. 설계할 때 사용하는 기법은 아닌데 이 반대자 논법으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힌트는 이용할 수는 있지만 반대자 논법이 뭔가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알고리즘을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 힌트는 준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좀 봅시다. 아까 건 이제 최대값, 최소값은 너무 간단한 문제라.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아달라.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에서 최대값도 찾고 최소값도 찾아서 줘야 돼요.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찾아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반대자 논법을 써서 요 문제에서 최악의 경우 얼마나 많은 비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봅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찾는 비용의 비교 하는 n-1이에요. 아까 살펴봤듯이. 그냥 최대값 하나 찾으면 n-1. 또 그걸 무시하고 또 최대값 찾으면 또 n-1에 번 비교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조금 응용해 가지고 뭐 더 효과적으로 찾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데 처음에 찾아. 그럼 n-1을 번 비교해 가지고 최대값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얘를 제외하고 이제 남은 애들이 n-1개죠. 그럼 n-1개에서 n-2번 비교하면은 최소값을 그 중에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값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갖고 찾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의 비교가 필요하냐면
2n-3번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비교 하나 줄인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거는 별로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맥스를 처음에 찾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정보를 얘가 최대값이라는 거 빼고는 하나도 활용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 횟수라는 개념 말고 우리가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정보가 몇 개냐, 이 정보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와 비교 횟수는 다른 거예요. 좀 처음에는 비교 횟수와 정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다른 거다. 그래서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에서 x가 최대값, y가 최소값을 알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몇 개냐,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되냐, 이런 거예요. x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어떤 비교에서 져야 돼요. 그리고 y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어떤 비교에서 이겼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총 필요한 정보는 2n-2개예요. 여기서 n-1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n-1개 정보니까 총 2n-2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n-2개의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적은 수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하한 아니면 최적의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와 비용은 다른 거예요. 두 요소를 비교하면은 하나는 더 큰 애고 하나는 더 작다는 건 알아요. 그거니까 이게 두 개 정보를 아는 거야. 얘는 한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얘는 어떤 애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얘는 한 번도 지면 안 돼. 얘가 최대값이야. 그럼 얘는 항상 승리만 해야 돼. 비교했을 때. 승리했다는 건 컸다는 거고 얘가 가장 작은 애면 얘는 이긴 적이 없어야 돼요. 계속 지기만 해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어야 돼요. 이 정보예요. 이 정보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A와 B를 비교하면은 얘는 윈, 얘는 루저가 되잖아요. 처음에 A, B가 있으면 얘 두 개를 비교했어. 그러면 얘가 위너, 얘가 루저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 A가 또 C랑 비교했어요. 그러면 A가 이기겠죠. A가 제일 큰 애니까. 얘는 루저, 얘는 위너예요. 근데 얘는 상태가 안 변하는 거죠. 정보가 늘어나지 않아요. 정보는 계속 얘는 W 상태라는 것만 갖고 있지 정보가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 변했을 때는 얘가 W고 얘가 L이라는 두 개의 정보를 얻고 났는데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게 된 정보는 정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두 개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때마다 두 개의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는 끝에 가면 W 상태로 유지되는지 WL인지 L인지 우리가 얘가 3번 이겼냐 4번 이겼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큰 도움. 물론 얘가 n-1번 이겼으면은 우승자죠. 그러긴 한데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애들은 이 비교하는 그 상태에서 그 문제에서 두 요소를 막 서로 비교해 가지고 이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상태, 어떤 게임이라보다는 이 문제에서 막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애들이 있을 수 있는 상태는 WL, WL, N이에요. N은 뭐냐면은 아직 한 번도 비교에 참여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비교 참여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자 논법을 써가지고 얼마나 이 반대자가 어렵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면
이제 알고리즘이 이런 애들을 막 비교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답을 찾게 되는데, 반대자 입장에서는 이런 애들을 비교했을 때 답을 어떻게 주는 게 최소로 정보를 주는 거냐를 보는 거예요. 최소로. 그 정보들을, 그 최소로 주는 정보가 바로 반대자 전략이 되는 거예요. 반대자 전략이라는 거는 반대자 입장에서 알고리즘이 물어볼 거예요. 요 두 개를 난 지금 비교할 거예요. 답을 주세요. 그럼 얘가 답을 주는 거예요. 얘가 위너, 얘가 루저. 이런 답을 주는데, 이때 줄 때 이 알고리즘이 더 일을 많이 하게끔 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준 답의 일관성을 깨면 안 돼. 아까처럼 막 10보다 크다고 했는데 답이 5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보면 n과 n을 비교해요. 서로 비교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W, 하나는 L이 되겠죠. 어떤 게 W 되고 L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적게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W와 N을 비교해요. 그러면 답을 뭐로 줘야 돼? 만약 얘가 루저, 얘가 위너가 된다고 하면 정보가 몇 개 나간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2개 나간 거예요. 그러면 2개를 주면은 안 돼. 반대자 입장에서는 쉽게 해준 거예요. 그럼 반대자 입장에서 어렵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W고 이 N을 L로 바꿔주는 형태로 가야 정보를 최소화해서 준 거예요. 정보를 자꾸 적게 줘야 더 많은 비교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과 N을 비교하면은 2개의 정보를 주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아예 새 정보가 하나도 안 나가거나 하나만 나가요. 새로운 정보 하나만.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실제 예제를 갖고 해보면은 이제 6개의 값이에요. 6개. 6개의 값이니까 이제 총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10개예요. 정보가 10개. 10개. 근데 이 adversary 전략을 이용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이 adversary는 이 A, B, C, D, E, F의 값을 처음에 안 결정해. 그러면서 이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결정을 해줘요. 결정을 하고 나서, 선택을 하고 나서도 일관성이 깨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한 답변에 일관성이 깨지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다 N인 상태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 알고리즘은 아무것도 비교를 안 한 상태니까. 그러면 A, B 2개 꺼내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adversary가 A가 위너, B가 루저라고 한 거예요. 줬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15, 뭐 이게 15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20, 10, 뭐 어떻게든 일관성만 있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그 다음에 A와 E를 비교했어요. A와 E를 비교하면 답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A는 W 상태였고 E는 N 상태니까 얘를 WL로 바꿔주면 새 정보를 또 주는 거니까, 원래 얘가 W인 걸 알고 있으니까 계속 W로 남겨둬야 되겠고, 얘는 L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10을 유지하고 얘를 3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C와 D를 비교했어요. 이 경우에는 뭐 어느 게 위너, 루저에도 상관이 없고 대충 아무 값이나 할당해서 하나가 위너, 하나가 루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C와 F를 비교했어요. 그러면 C는 위너인 상태니까 걔를 유지시켜주고 N인 애를 루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모든 애들이 어떤 상태로 갔어요. N인 애들이 없어졌어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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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하고 비교냐면 A와 C를 비교했어요. A와 C는 둘 다 위너예요. 그러면 새 정보를 안 줄래요? 안 줄 수가 없어요. W와 W 비교하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위너로 유지하고 하나는 바꿔주는 거예요. WL로. 그 다음에 얘가 B와 루저를 비교했네요. 루저와 비교해도 얘는 또 한 정보를 줄 수밖에 없어요. WL이 되고 6이 되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했더니 얘는 WL, 얘는 L이 되는 거죠. LL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L과 L을 비교했더니 얘가 WL, 얘가 L이 됐어요. 그러면 이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애는 L이고 한 애는 W고 나머지는 WL이에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W가 가장 큰 값이고 L이 가장 작은 값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뭐와 뭐를 비교하는 게 알고리즘 입장에서 유리할까? 정보를 많이 얻으면 좋잖아요. 뭐와 뭐를 비교하면 좋아요? 제일 먼저 n과 n인 애들을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n과 n인 애를 비교하면은 두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n과 n인 애들 싹 비교를 해. 그럼 이 중에 위너 있고 루저가 있죠. 그 다음에 뭐하고 뭘 비교하겠까? 위너는 위너끼리, 루저는 루저끼리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뭐래요? 승자를 구하기 위해서 토너먼트 방식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토너먼트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경기 안 한 애들이니까 둘씩 경기 시켜가지고 위너들 나오면 위너들끼리 붙이고 우리는 제일 꼴찌도 필요하네? 그러면 지네들끼리 붙여가지고 또 꼴찌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최적으로 이 이상은 더 적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n과 n인 상태 애들을 먼저 비교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위너끼리 루저끼리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이 문제는 비교만 이용해서 찾을 때 최소 비교수, 최악의 경우 최소 비교수는 저만큼이 돼요. 왜 저만큼이 되냐? 저거보다는 적게 비교해서 못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n이 짝수라고 놉시다. 짝수. 분석하기 쉽게. 홀수면 또 이제 뒤에 가서 하면 되니까 짝수일 때 합시다. n이 짝수에 있으면은 처음에 nn인 애들이 쌍이 몇 개 존재해요? 2분의 n개 존재하죠. 2분의 n개 애들을 그 쌍들을 비교해. 그러면 한 번 비교할 때 정보를 몇 개 얻어요? 2개 얻죠. 그럼 총 몇 개 얻어? n개를 얻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총 필요한 정보는 몇 개예요? 이 n은 마이너스 2개예요. 처음에 n과 n인 애들을 비교했더니 그 몇 개를 얻었냐면 n개를 얻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몇 개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 n을 빼면은 n-2개를 얻어야 돼요. n-2개를 더 얻어야 최대값, 최소값을 얻을 수 있는데 n과 n을 다 비교하고 나서는 최적으로 비교했을 때 몇 개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냐면 하나밖에는 못 얻어요. 그럼 몇 번을 더 비교해 줘야 돼요? n-2번을 추가적으로 비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홀수일 때는 처음에 하나 빼고는 또 요만큼이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비교하고 나서는 내가 얻어지는 정보가 n-1개예요. 그럼 n-1개를 2n-2개에서 빼면 n-1개의 정보가 필요하고 이 n-1개를 한 번씩 비교할 때마다 하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요만큼의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홀수일 때. 그래서 이보다는 더 적게 만들어서는 못 찾는다. 최악의 경우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최대값 최소와 동시에 찾는 알고리즘은 그 요령을 이용해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즉 뭐냐면은 첫 두 개, 그러니까 짝수개면 첫 두 개를 비교해서 맥스와 민 값을 고정해 놓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홀수면은 첫 번째 애가 맥스 민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두 개씩 비교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이제 짝수계를 생각을 한 거고요. 짝수계를 하면은 처음에
한 번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NN끼리 비교한 거죠. 요 AI와 AI 플러스 1을 비교한 거는 아직 한 번도 비교하지 않은 애들끼리 비교했어요. 한 번도 비교하지 않게 비교한 다음에 이 둘에서 승자가 나오고 패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승자는 누구랑 비교해? 지금까지의 맥스값. 패자는 누구랑 비교해요? 지금까지의 패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값.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은 최종적으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가 있고, 여기서 소요된 비용은 요만큼 필요해요. 요만큼 우리가 비교해서 답을 구했는데 요거는 뭐예요? 앞에서 살펴본 이거랑 똑같죠. 즉, 이 알고리즘은 최적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들도 보통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몰라도 이렇게 만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 토너먼트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럼 이 토너먼트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게 유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지 않았던 애들을 비교하고, 그 중에 승자들은 승자들끼리, 패자는 패자들끼리 하면은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이론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걸 이 통해서 알 수 있고, 반대자 논법이 어떤 앤지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 큰 수. 두 번째로 큰 수도 비슷한 거예요. 아까 봤던 거. 아까는 최대값, 최소값인데 지금은 최대값과 그 다음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값.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그래서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직관적으로 그냥 무식하게 찾으면은 n-1번 비교해가지고 최대값 찾은 다음에 걔 뺀 나머지에서 또 n-2번 비교해가지고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2n-3번의 비교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찾게 되는 건데, 당연히 얘도 우리가 첫 번째 최대값을 찾을 때 그때 얻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은 더 빠르게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큰 수의 특징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죠. 두 번째로 큰 수의 특징. 두 번째로 큰 수의 특징은 아까 토너먼트로 했을 때는 두 번째 제빵인 거죠. 얘는 누구한테만 졌어? 최종 우승자한테만 졌지 다른 애들한테는 안 져야 돼요. 다른 애들한테 졌다. 그럼 얘가 넘버 2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특징을 우리가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쭉 비교해 나가 봅시다. 그러니까 A가 B 비교했더니 A가 위너예요. A, C 했더니 위너예요. A와 D가 비교했더니 D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D와 E가 비교했더니 D가 이겼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뭐야? D죠. 근데 세컨드 맥스는 뭐냐? 이 중에 지금까지 왔던 애 중에 누구냐? D의 진애는 누구 있어요? A와 E죠. A와 E. 그러니까 이 세컨드 맥스가 될 수 있는 후보는 A와 E예요. 그걸 이용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이걸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프로 나타내서 비교를 한 애들끼리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그리는 애가 큰 애고 아래로 있는 애가 작은 애예요. 비교했더니 얘네들은 A한테 진 애들이고 D는 E와 A는 D한테 진 애예요. 그러면 이제 세컨드는 요 둘 중에 하나지. 얘네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비교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쭉 오는데 이 중간에서 위너가 A였다가 D로 바뀌었잖아요. 만약 A가 계속 이겼어요. 그럼 A한테 진 애들은 누구야? B, C, D, E죠. 그럼 n-1개가 남는 거야. 그러면 그 n-1개 중에 또 세컨드 맥스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줄이냐? 아까 했던 거죠. 토너먼트 방식을 하면 돼요. 토너먼트 방식을 하면 이제 이
B가 승자인데 B가 오면서 비교했던 애들은 두 가밖에 뭐야?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얘 C, G예요. 그렇죠? B가 A와 비교해서 승자가 됐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승자에서 B가 승자가 됐고 B와 G화해서 B가 승자가 됐어요. 그러면 얘랑 경기를 했던 애들은 G, C, A예요. 그럼 이 G, C, A가 몇 개 있을까? 이 그래프가 얘를 뒤집으면 무슨 틀이에요? 이진 틀이죠. 그럼 n개 있을 때 이 틀이 이 단말이 n개면은 틀이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몇 개 있어요? 로그 n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그 승자한테 졌던 애들을 내가 쭉 가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승자가 나오면은 얘가 뭘 갖고 있어요? 자기가 꼬랑지에 자기랑 경계했던 애의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록 있는 애에서 뭘 하면 돼? 원래 우리가 최대값 찾는 알고리즘 쓰면 되죠. 로그 n 마이너스 1번 비교하면은 이제 두 번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요 세 개에 대해서 GCA에 대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 맥스를 GC. 그러니까 승자의 패자 애들만 가지고 또다시 그 승자를 찾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은 요만큼 돼요. 요만큼. 처음에 이제 이 전체 그림에서 소요된 비교 비용은 n-1이에요. 항상 최적으로 찾은 거니까 n-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자들 중에, 승자의 패자들 중에서 다시 그 최대값 찾는 알고리즘 적용하면 로그 n-1번 필요하게 해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정도 되겠고, 교재에 보면은 얘도 반대자 논법으로 요게 그 하한이라는 걸 증명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수업 시간에 그것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요게 이제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이 조거가 되는 알고리즘을 그러면 어떻게 짜냐? 어떻게 짜냐? 물론 우리가 토너먼트를 짜고 그 패자들을 유지하는 목록을 만들어서 쭉 그 토너먼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추가 공간을 많이 쓰게 되죠. 추가 공간을.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진 트리를 구현할 때 이제 개수를 알아. 이진 트리를 구현하는데 이게 완전 이진 트리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진 트리들이 우리가 토너먼트 진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트리가 뭐야? 완전 이진 트리가 되는 거죠. 토너먼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우리가 그 자료 구조로 표현하면 원래 이진 트리들은 이렇게 노드 만들어서 링크로 연결하는데 항상 완전 이진 트리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거를 그 노드 만들고 노드 연결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면 돼요? 바이너리 힙, 배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배열을. 그래서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 얘가 루트이고 그 다음 2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뒤집어져 있잖아요. 뒤집어져 있는데 얘는 아직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총 몇 개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n개를 준비하니까 총 필요한 게 이 n-1개의 크기니까 그 앞에다가 빈 개를 붙여가지고 요만큼의 배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토너먼트 어떻게 진행하냐면 뒤에서부터 2개씩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커? 13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해. 그러면 7이 커요. 그 다음에는 요 2개 비교해. 13이 커요. 그러면 이제 토너먼트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채워지면은 뭘 찾은 거야? 최대값.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값이 아니라 세컨드 맥스니까 얘가 내려오면서 13과 비교했던 애들을 찾아가면 돼요. 그럼 로그 n번이면 내려오겠죠. 그럼 요거 갖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홀수가 돼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두 개씩 가서 계속 가면 돼요. 근데 요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그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는데 얘가 조금 구현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도 뭐 벡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내가 지네들을 벡터에 넣어놓고 여기 끝났을 때 그 벡터에 보면은 딱 그 세 개가 여기 딸랑딸랑 붙어 있겠죠. 그러면 쫙 하기가 좋은데 얘는 다시 내려가면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내려가는 게 어렵진 않은 건데 문제는 내려갔으면은 이제 얘의 레프트는 여기겠죠. 내려갔는데 7이 13이 아니야. 그럼 얘가 후보가 되는데 얘가 내려갔는데 여기가 13이면은 그 옆이 후보가 되겠죠. 그럼 얘를 갖고 와야 되겠고 또 내려갈 때는 얘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에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 위치들이 이제 13이 있는 애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그러니까 이 내려가면서 여기로 13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요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갔는데 여기가 13이면 요걸 갖고 와야 하고 얘 내려갔는데 여기가 13이면 요거 걸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서 이제 후보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얘를 갖고 와서 또 내려와서 얘를 봐야 되고 뭐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원래는 최적의 비교를 해가지고 찾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내려가면서 요게 13인지 아닌지 승자인지 아닌지 패자인지를 봐야 돼. 그걸 보는데 비교가 늘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면 차라리 추가 공간 쓰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그러면서 이진입.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또 잘하려면 자료 구조를 잘 쓸 줄 알아야 되겠고 문제를 이제 만났는데 그 이진 트리로 표현해야 돼. 근데 이 이진 트리는 항상 완전 이진 트리야. 그러면 이진 힙이라는 어떤 그 자료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이진 힙이 좋은 거는 뭐 2n-1 뭐 2 곱하기 해가지고 위치에서 부모에서 자식 가는 게 딱 정해져 있죠.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에다 저장하다 보니까 얘가 뭐 이렇게 그 실제 배열에다가 값들을 넣었으면은 캐싱에도 좀 유리하죠.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이